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의 보육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시민참여 예산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막는 대안으로 공공관리제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이번에는 눈썰 매장도 설치됐습니다. 광주시 민선 6기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시민참여 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성적표를 들여다봤더니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원룸촌에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시민참여 예산제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광주시 전체가 아닌 자치구별 사업에 예산이 주로 분배돼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질 걸로 기대했던 주민참여 예산제가 자치구들의 시비 확보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치구의 어떤 그 민원 해결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 창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예산 요청을 하고 또 사업 70% 가까이가 건설이나 개발에 치우쳐 있어 특정 소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성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선 6기의 시정 방향과도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부 도로나 주민 수건 사업들의 일부 분야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시책이라든지 이런 광주시의회도 시민참여 예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분야별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낸 안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 올해 첫 발을 뗀 시민참여 예산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충을 내실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유치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형평성을 고려해 두 쪽 다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고심 끝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느냐, 어린이집을 다니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도 덜어낸 것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육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을 맞춰줘야 된다고 예결위원들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예상치 못했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달에 22만 원씩 지원되던 돈을 받지 못하고 학부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나서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삭감한 데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면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학부모 피해는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는 풀 수 없기에 정부를 향해 이게 좀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지정해두고 보육 대란이 발생할 경우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900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9일부터 평균 4.7%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광주 서울 간 호남고속도로 통행료는 현행 14,400원에서 15,300원으로 900원 인상됩니다. 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천안 논산 구간이 9,100원에서 9,400원으로 300원 오르는 등 평균 3.4% 인상됩니다.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전남 여수 등 남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 내륙은 아침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살짝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8.1도로 평년을 8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장성 7.8도, 한평 10도까지 올라서 있고요. 낮 동안에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무안 10도, 목포와 영암 12도, 곡성 12도, 구례 11도, 순천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시청 문화광장에 설치된 야외 스케이트장을 내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54일 동안 운영하고 이번에는 6살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얼음 썰매장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로 이용요금은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1시간당 1,000원입니다. 공공관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많고 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 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 사업의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 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인가, 시공사 선정, 철거 작업과 본공사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전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시공사가 낀 가운데 검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시공사가 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조합장과 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 싸움,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보는 거고 이득은 건설사나 시공사가 보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구조를 지금. 공공관리제는 사업 진행 초기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올 상반기까지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의 시공자나 설계자, 그다음에 정비업체를 뽑도록 했고요. 어떤 선거 관리 규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도 내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조합원 총회 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운영 자금을 공공예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조합 간부와 시공사 유착으로 인한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어떤 모범적으로 또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개발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보여줘야지 어떤 사회적 마찰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공공관리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묻지마식 개발 붐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광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갈등과 분쟁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한중 FTA가 미칠 직간접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준비는 아직 미흡합니다. 정부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농어업인들의 우려와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FTA 협정과 관련 없이 중국산 농산품으로 발생하고 있는 농업 생산 감소액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200억 원, 전남만 1,000억 원 이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52개 나라와의 FTA 영향 분석 결과 15년 동안 농업 생산 감소액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농업은 저비용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해 수입 농산물 피해를 막고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 보전 직보금을 지원하고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보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기농과 무기농 인증 면적은 3만 6천여 헥타르로 4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증관리 강화 등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FTA 대응 예산도 부족합니다. 전라남도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 늘어났지만 농업 분야 예산은 오히려 3.1% 줄었습니다. FTA로 인해서 전남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 농업 정책 예산도 줄고 관련 대책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용역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한중 FTA 관련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객관성 있는 자료로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입니다. 연구가 끝나면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FTA 대책 비용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만 드는 대책이 아닌 농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유흥주점 여점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인데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쓰러진 것은 지난달 20일 새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동료 종업원들은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업주 측은 음식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CCTV와 영업 장부 같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연관된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여부와 함께 해당 업소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신모 씨 주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해당 통화 내역에 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업원들이 진술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까지 포함된 성매매 의혹은 폭행 관련 수사가 정리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다음 주 초 이번 수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제 투자 사기 논란을 일으킨 겜코 사업의 투자법인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겜코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체나 기술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00만 달러를 미국 측 파트너에게 송금해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강훈태 전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이메일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집회 참가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의 파일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정정 자료를 통해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노조 측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공개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K씨는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둔기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목포 사막도에는 기념관이 건립돼 있는데요. 단순한 교육 전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현장인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수상 수락 연설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방문객을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육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방문객은 연간 13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 이곳을 오니까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 중학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일반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김대중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과 연구 기능은 서울의 김대중 도서관과 평화센터가 맡고 교육 전시는 목포기념관이 맡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내년부터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람객 수는 그만큼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지원금을 늘려 매년 7억 2,600만 원을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기금 확보가 시급합니다. 설립 당시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던 포부는 2년이 지났지만 겨우 2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재정지원과 행정처리라는 데 있어 공사립학교 차별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은 내년 무상교과서 지원 대상이 공립고 400명, 사립고 80명으로 차이가 나고 수석교사 활동비 역시 공립은 10곳, 사립은 6곳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교원 해외연수 참가자도 공립은 588명인 반면 사립은 223명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중학교 89곳 가운데 25곳, 고등학교 67곳 가운데 42곳이 사립학교입니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위성부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회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사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성과 오만,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해 당원과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렸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은 국민회의라고 확신한다면서 야권 혁신과 재편, 세력 교체와 세대 교체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등으로 나누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특혜를 주거나 업무 처리 투명성 등이 기준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조직 내 부패 행위 관행화 정도와 인사 예산의 공정한 업무 처리 등이 지표입니다. 정책 고객 평가는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등이 부패 정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를 종합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라남도는 17개 시도에서 4등급 16위에 머물렀고 도내 시군에서는 목포와 완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야에 바닥으로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민원인에게 청렴 서한문을 보내는 등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추진한 결과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전라남도는 다만 고객 정책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8위에 오른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사 차범이나 업무가 집중되는 국감 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내부 청렴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렴도 향상을 내년 5대 중점 시책 가운데 하나로 꼽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9일 새벽 광주시 북구 신안교 인근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살 손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4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주 닷새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와 소주방, 맥주 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집중 단속해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52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숙박업소와 이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142곳을 점검해 시설 기준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15)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40기와 41기 과정이 모두 끝나 100여 명의 수료생들이 배출됐습니다. 남동우 씨와 나종환 씨 등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수료생 103명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각각 넉 달 동안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무등산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지금까지 2,9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67주년 기념일을 맞아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시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광주 지역 40여 개 인권단체가 참여해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자 전원은 세계 인권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올해 인권 주제 강연자로 나선 다신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세월호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바자회를 열어 발생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해서 모은 수익금 5천여만 원을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서구청장 등에게 전달했습니다. 월광교회는 지난 1991년 120만 원을 시작으로 25년 동안 5억여 원의 바자회 수익금을 모아 이웃사랑 실천에 써왔습니다.